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모든 대출 중단. 방금 금융대란 터졌다. 대출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전세대출과 주담대 일부 대출이 중단된 데 이어서 모든 금융대출 중단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발 유주택자 전세대출과 주담대 전격 중단은 곧바로 1금융권에 확산될 조짐이며 무주택자 대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 후 대출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민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모든 대출 중단, 방금 금융대란 터졌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이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단계 대출 제한이었어요. PF 대출 제한을 한다든가 정책 대출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2금융권 대출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에 따라서 신용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랬는데 일부 중단 상황으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먼저 유주택자들 대출 중단, 이제 우리은행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확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유주택자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신규 전세 대출 중단, 이제 새롭게 전세 집을 사가지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 아예 그냥 대출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출 중단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건 강력하게 시행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단계, 자, 모든 대출 중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전세대출 중단, 모든 주담대 중단, 모든 신용대출 중단.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전세대출 중단, 이런 말은 안 써요. 잘. 지금 유주택자 대출 중단까지 왔어요. 모든 은행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확대될 거니까. 자, 지금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 다 유주택자들은 대출이 지금 제한도 아니고 중단인데 이게 무주택자로 확대되면 이제 이거예요. 모든 대출 중단.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들이 너무나 지금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볼까요? 대출 중단 확대. 주담대 문 닫는 은행들. 카뱅도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 벌써 나오잖아요. 주담대 완전 끊어버렸습니다. 전세대출이랑. 대출 중단 확대, 먼저 전세대출부터. 우리은행은 수도권 전세대출 전격 중단시켰고요. KB국민은행, 타은행 전세대출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신한하나 조건부 전세대출 옛날에 봐줬는데 이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결국은 우리은행을 따라갈 거예요. 자, 전세대출 중단. 이게 바로 KB, 신한하나, 심지어는 NH농협은행까지. 자,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 카뱅은 아예 유주택자 주담대를 중단시켜봤습니다. 유주택자. KB 국민은행 하나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이죠. 현재는 이제 유주택으로 바뀌고,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주택자 주담대 또는 전세대출 중단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외를 봐주지 않겠다. 그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신한, NH농협, 모기지, MCG, MCI 그러는데 이거 중단. 그러면 대출 중단 원인하고 그 전망을 볼까요? 자, 왜 중단했습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나 늘어났어요. 그것도 최근 8월달 8조 더 늘어나 버렸어요. 8조. 이러니 이렇게 갔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대출 중단하겠죠. 전망, 주담대, 전세대출 전격 중단. 이게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다주택자에서 유주택자에서 이제 무주택자 아직은 안 왔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집값 영향.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당연히 거래량이 축소되고 관망하겠죠. 물론 지금 금리 인하에다가 다른 나라 해외적인 요인이 국내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요인 집값 상승은 이어질지 몰라도 국내 이 대출이 안 돼 버리면
그냥 거래가 스톱되고 과망하겠죠. 주요 시중은행 가계부채 관리 추가 조치 한 번씩 점검을 해볼까요? 자, 먼저 주택 소유자 수도권 주담대 전세출 중단 아예 써 있잖아요. 우리은행. 이게 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은행으로. 우리은행만 그러겠습니까? 지키려고. 자, 주담대 모기지 보험 MCI, MCG 가입 중단은 국민신한 하나우리예요. 수도권 주담대 기간 최대 30년으로 아예 축소시켰습니다. 원래 50년 있었는데 없어졌고 40에서 30년 최대예요. 그것도 국민신한우리. 주담대 거치 기간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아무리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이라 할지라도 1억 원으로 제한. 국민신한 하나우리 다 그렇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아예 그냥 중단시켜버렸어요. 이 조건부까지. 이게 국민신한우리. 이제 4대 은행 지금은 농협은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발맞출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2단계예요. 이것도 아주 셉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주택까지 이제 확산되면 난리가 나겠죠. 금감원 중단 원인과 은행 대출 제한 및 중단 볼까요? 금감원이 왜 중단했을까? 여기 보면 1주택자 대출 중단보다 더 센 규제. 제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주택자 대출 중단에서 지금 우리은행이 먼저 딱 깃발을 꽂았죠. 제 판단에는 맨날 사고치고 우리은행이. 그래서 아마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그런 일타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주택자 대출 중단보다 더 센 규제 검토. 이제 9월이 고비인데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 무주택으로 확대시킵니다. 이게 무주택자도 전세대출 주담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극히 일부에만 허용할 수 있거나. 심각해요 지금. 자, 먼저 제가 막 뭔가를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아도요,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잘 시간 지나서 보세요. 물론 이제 사건이 안 터지면 그대로 잠잠해지겠지만 문제화 되는 것들은 착착착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금감원 중단 원인은 지금 대출 제한 중단 원인, 가계부채가 너무 커. 서울 집값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어요. 은행 고금리로 이자 장사도 비판했잖아요. 은행이 막 고금리만 때리고 가계대출은 못 잡고. 더 강력한 제도를 주문한 게 바로 대출 제한입니다. 대출 중단했고,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신한은행 5대 은행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은행이 가장 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출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한도를 줄였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도 아예 축소했고, 보증보험 상품 줄줄이 중단, 뭐 MCI, MCG 취급 중단했고, 한술 더 떠서 유주택자 대출 중단입니다. 자, 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이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봐줬는데, 갭투자 투기성 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가맥 주택 처분 이런 것들. 주담대 중단, 우리은행 유주택 중단. 이제 우리은행의 유주택자 전세대출 주담대 중단이 모든 은행으로 금방 갈 겁니다. 곧바로 이것도 안 잡히면 바로 뭐겠어요? 이제 모든 대출 중단, 한마디로 무주택자까지 확대되는 거죠. 다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유주택에서 무주택으로. 5대 은행 가계대출 일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보세요. 이것도 높은 건데 세상에. 자, 5.32, 7.69까지 찍었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든 거 있는데 아직은 8월 29일 안 끝났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고, 자, 5대 은행 전월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 자, 지금 꾸준히 늘어났는데 8월달 22일에 벌써 이 정도면 8조 가까이 되겠네요. 아까 자 8월달 8조라고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쳤죠 완전히. 4월달에 비해서 2배에 2배. 이때도 많았는데 이러니 칼을 안 빼겠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은행 가계대출 목표 원래 올 연말까지 이걸로 목표를 잡았어요. 이게 151조, 125조. 그런데 지금 보세요. 현재 8월달인데 초과했네. 152. 자, 하나은행은 125조인데 126조. NH농협도 124인데 123. NH농협만 빼고 다 초과했습니다. 신한도 올랐고 우리도 올랐잖아요. 지금 8월인데
12월 목표치를 초과했으니 미친 거죠. 완전히 대출이. 6천만 원 차주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자 4억 1,9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요. 자, 수도권은 3.64, 비수도권은 3.83. 이런 식으로 자, 수도권은 대출이 확 줄어버렸어요. 부동산 상승 요인 감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서울 엄청나게 뛰고 있고 경기도 인천이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지방은 마이너스로 갔다 이제 제로로 왔어요. 0으로 왔어요. 보합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게 저울입니다. 어때요? 저울.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요?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기울어졌죠. 집값 상승이 훨씬 셌는데 이제 조금 균형추가 맞아지면서 상승 요인이 아직도 더 세요. 그지만 하락 요인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으로 일단 관망까지 왔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 요인 봤더니 금리 인하.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이에요. 문제는 해외 모든 것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외 집값 특히 상승.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자, 그 다음에 주식, 가상화폐, 금, 돈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요. 화폐 가치 하락. 돈을 너무 찍어내가지고 이제 돈 빼고는 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경제 회복. 누가 뭐래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세가 지금 빠릅니다. 그런데 하락 요인. 자, 그전에는 무시해왔던 하락 요인이 있어. 대출 제한. 국내적 요인이긴 하지만 대출 제한이 관망,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의 상승폭의 하락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해외가 불안한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 뭐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네. 중국은 완전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값 거품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하락한 것도 맞지만 집값 거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고가 찍고 가는 얘들이 정상이냐.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 왜? 미중을 봐라. 중국은 이미 빠졌고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실업률을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봐서 저울추가 약간 상승 쪽에 상승 쪽이 더 좋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울어지겠죠. 자, 대출 중단, 금융 대란, 집 갈아타기가 투기 세력이냐, 대출 막혀 계약금 날릴 판, 발 동동동동 구른답니다. 오, 정말 실수요자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은 완벽한 금융 대란은 아니죠. 일부.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빠르게 급작스럽게. 자, 계약 후 대출 중단. 이게 가장 문제예요. 가계약을 보냈는데 대출 맡겨서 금전 손실. 계약까지 치면 그나마 어떻게 되겠죠. 근데 가계약은 봐주질 않습니다. 전세 대출 준다고 매입을 했는데 금지. 이 경우는 아주 황당하겠죠. 유주택자 전세 대출 금지잖아요. 위에 홍보 기간도 거의 없이 그냥 곧바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심각하니까 시행을 했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 주택 매매 피해. 자,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집을 잡아놔야 뭐 언제 간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갭 투자 대출 차단해가지고 아예 사지를 못해요. 집을. 유주택자 집이 안 팔려. 근데 집이 안 팔려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지금 눈물을 머금고 신규 매입을 해야 돼. 대출이 차단됐어요. 못 잡아. 어차피 직장도 멀어서 지금 하나 더 잡아야 하는데 얘 팔리지도 않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로 원거리. 이제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전세대출이 딱 끊기는 바람에 전세를 못 받으니까 월세 내기는 너무 돈이 모자라고. 모든 대출 금지에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모든 대출 금지하면 무주택자로 확대되면 이거 골 때릴 거예요. 물론 예외도 두겠지만 전세 대출도 못 받고 집 사지도 못해요. 대출 없이 내 집 마련. 이전과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지금 이전에는 다 해줬다가 갑자기 뚝
대출 한도 대폭 줄어들겠죠. 설령 일부 허락을 해줘도, 무주택자한테 일부 실거주 허락을 해줘도 대출 한도가 확 줄기 때문에 이제는 빚 많이 내서, 옛날처럼 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가지고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은행 대출 제한과 중단, 간단하게 정리해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PF 대출 제한 중단, 그 다음에 PF발 은행 부도 차단이죠. 이제 정책 대출도 중단이죠. 가계 기업 부채 위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이것들은 어느 정도 중단을 해왔었어요. DSR 강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예외를 축소시켰고, 전세 대출도 제한했었잖아요. 그 전에 DSR 적용 대출 축소. 근데 이제 차단됐네요. 자, 중도금 집단 대출 제한, 분양 중도금 대출 축소, 대출 전면 중단, 이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가격, 유형, 주택수 상관없이. 자,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무주택자 대출 중단이.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금리를 올린다. 솔직히 지금 막 금리 올라갔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가 올라가기는 뭐가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무슨 뭐 대출 금리를 올려요. 그렇다면 큰일 나라고요. 물론 한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9월, 10월, 11월 막 가면은 이제 아마 폭발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대출이. 시장금리 한 달 금융채 5년물 금리 0.127 하락. 미국, 유럽 금리 인하는 100%고요. 미국, 유럽은 했잖아 이미. 미국 9월달 100%입니다. 0.25냐, 0.5냐가 문제지. 자, 코픽스 금리 급락. 주담대 2에서 5%가 정상이고, 이게 인위적으로 상향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자, 대출금리 5대은행 7월 17차례나 인상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왜? 주담대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역행하고 있죠. 7월달 2.8에서 5.6인데 8월달 3.6, 6.0. 말도 안 되는 걸로 주담대를 올려버렸어요. 시중은행이. 이거 우리 못 가요.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은행들 월급만, 수당만 세지겠지. 가상금리 조정해 주담대 인위적으로 높였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리는 것 쪽에서 대출 금지 쪽으로 가는 거죠. 변수, 가계부채 증가, 비례해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단계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이걸 핑계에 대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도 금리 인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폭락론자, 폭등론자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맥락을 잡을게요. 여러분들 부동산 10개명 뭐 당장 잡아라 이걸 떠나서요. 부동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폭등론자든 폭락론자든 아니면 중도론자든 이게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제발 죽기 살기를 덤비세요. 이렇게 하면 투기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는 분은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못 잡으면 누군가 잡겠지. 뭐 이것이 내 운명이 안 잡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무주택으로 간다고요. 무주택 얼마나 손실인지 알잖아요. 제발 자기 뜻대로 하세요. 가족회의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다 듣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나중에 집값 져서 손해보고. 본인 뜻대로 하시라고. 가족회의 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가 사는 곳이 최고라고 여기지 마세요. 보통 궁합이 맞으니까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많은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발 현재를 중요시 여기세요. 진작 만났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왜 가정을 합니까? 항상 지금 판단해서 집을 살 때인지를 봐야 돼요. 자꾸 가정하지 마세요. 특히 실패하신 분들이 가정을 많이 해. 제발 흐름을 보세요. 너무 올라갔으니까 안 살 거야. 아니 이제 발바닥에서 무릎을 왔는데 뭐가 안 사. 너무 내려서 안 팔아. 아그 지금 내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걸로 갈아타면 훨씬 많이 뛰는데 왜 내 걸로 올인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올라가면 갈아타겠다? 물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지만 팔릴 수 있는데 내 것이 1억 뛰면 다른 건 2, 3억 뛰겠죠. 제발 입지를 보세요. 딱 가가지고 언덕이 많아. 집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오래됐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전철이 멀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강남, 서초, 한강 라인 거기가 딱 중심이고 거기에서 거리 먼 곳은 다 안 좋아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세요. 얘들이 많은데 입지가 좋아.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얘는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이 싼 거야. 하지만 결국 입지가 제일 중요해서 입지만 좋으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입지가 안 좋으면 얘들이 아무리 뭐 평지고 전철역 가깝고 직구조가 마음에 들고 새 것이고 해봤자 별로 못 가요. 비싸기만 하지. 자, 제발 결단력 내리세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잡지 않을 궁리만 해요. 그래야 편하니까. 제발 양파 깎기 하지 마세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의문, 하나가 해결되면 또 의문. 이런 사람들은 결정 장애예요. 자, 그 다음에 제발 내 집 마련 투자,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왜? 이건 태평한 말입니다. 부동산은 생존의 문제예요. 제 말이 틀렸는지 집값 흐름을 보세요. 투기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투자든 투기든 다 틀렸어요. 더 절박한 생존입니다. 연봉 1억짜리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저축하겠어요? 연봉 1억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20년간 저축한 것보다, 자, 돈을 쓰고 저축할 거 아니에요. 별로 못해요. 20년간 그냥 집 하나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뛰었어요. 훨씬. 생존의 문제 맞잖아요. 제발 60대가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60대는 청춘이에요. 이제 100세 시대 잊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럽니까? 부동산을 제일 많이 매입하고 고민하고 투자에 신경 쓰는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50에서 60입니다. 3, 40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수요 내 집을 잡는 거고, 진짜는 50에서 60대니까 60 먹어가지고 내가 은퇴해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스스로 부동산을 터득하거나 유능한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되겠네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면 경제적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나 시기에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